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삼국지 명장면 월드컵입니다. 32강이고요. 서주대학살은 이제 조조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효도를 하겠다고 이제 말하고 이제 서주를 이제 쳐들어가면서 쫙 밀어버렸죠. 서주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살인 같은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그런 무법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주 대학살만큼은 군벌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저 새끼 저거는 좀 심하지 않나? 다 자기들도 미친듯이 죽였으면서 사람 죽이는 거 한가락했던 군벌들이 손을 모아가지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웅장해지죠. 임팩트 면으로 본다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뜻을 이게 좀 임팩트가 강하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승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후에 이간계에 걸린 마초와 한수. 마초랑 한수가 왜 이간계에 걸렸냐면은 마등이 장안에서 조조 나와바리잖아요, 장안이. 근데 이제 조조 나와바리에 있다가 죽어요, 조조한테. 이제 연희 기준입니다. 억울하게 죽고 마초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서량의 병사들을 다 이끌고 쭉 내려와요, 조조 쪽으로. 근데 전투를 워낙 잘해가지고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기세가 말이 아니었어. 그때 이제 한수가 누구냐? 마등의 의형제로서 군벌입니다, 한수도. 그래가지고 옛날에 반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어. 변장과 한수의 난이라고 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말이 나올 정도의 반란 그 DNA가 몸속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야. 변장과 한수의 난 때 어영부영 이게 봐줬더니 한 번 또 난을 일으켰잖아. 한수가 한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그것처럼 마초가 난을 일으키니까 한수가 반응해버렸어, 자기 DNA에. 너 다음부터는 이번에 변장과 한수의 난 때 네가 분명히 난을 일으켰지만 내가 지금 조정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번엔 봐줄게 했는데도 알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자숙할게요 했는데 마초가 난을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난을 일으키고 싶어서 마초랑 한수랑 힘을 합쳐가지고 마등에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장안으로 내려온 거죠. 이쯤 되면 중독이에요. 이게 사람은 살면서 반란 한 번 일으키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났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수가 뭡니까? 마초의 뭐야? 삼촌이지, 삼촌. 의삼촌이지, 의삼촌. 조조 쪽의 가후가 둘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놔가지고 서로 막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격해져서 너 사실은 나 팔아먹으려고 는 아니야? 너야말로 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서로 싸우다가 마초가 홧김에 팔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였으면은 아무리 말싸움을 해도 실제로 이제 폭력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좀 뒤집어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이다 보니까 마초에 대해서 유비의 5호대 장군이니만큼 많이 옹호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초는 정당한 의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얼렁뚱땅하고 그냥 사이가 흐지부지 됐다, 그냥 이렇게만 되고 이제 그 이 마초와 한수의 연합군은 조조한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장로한테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마초가 유비 쪽 장수가 아니었다 그럼 둘 다 인성 개차반 쓰레기같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수는 반란 중독자, 마초는 충의지사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 임팩트만 보면은 뭐 서주대학살이죠. 마초와 한수는 몰라도 서주대학살 아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자, 서주대학살. 삼고초려 대 조식의 칠보시. 삼고초려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유관장이 3번을 찾아갔어요, 등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유비가 그 인재에 대한 목마름, 갈증, 그리고 그것을 3번 동안 찾아가면서 끝끝내 이 갈증을 해소하는 장면, 그리고 제갈량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캐가 들어오면서 유비 인생이 이제 쫙쫙 펴지면서 이 삼고초려가 유비 인생에서 엄청난 그 분기점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칠보시는 조조가 군사적 재능만 출중한 게 아니고 문학적 재능도 출중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조조의 아들 중에 하나인 조식이 잘 물려받았다. 그래서 조식이 굉장히 시를 잘 쓰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이제 조조의 아들들이 조앙이 있어요. 조앙. 그리고 조비, 조식, 조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앙은 죽어요. 조조가 이제 여색을 탐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대신 죽고 조비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 조비랑 조식, 조창이 라이벌 관계였어. 왜냐? 그 원손의 아들들처럼 다 줄을 댄 애들이 있을 거냐. 누가 조조의 후임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조비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조비는 어떻게 해? 조식하고 조창을 쳐내야 돼. 냅두면은 얘네를 중심으로 애들이 모여. 그래서 얘네를 다 제거하는 게 정석이야, 정석. 그런 상황에서 조식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 근데 조식이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7걸음 가는 동안 시를 하나 지어라.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시라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7걸음을 걸어.
실제로 한 7건은 걸었겠지.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조비의 인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걷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지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네. 콩을 걸러 즙을 만드네. 콩깍지는 가마 밑에서 타는데 콩은 가마 안에서 우네.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 서로 볶기를 어찌 그리 급한가. 이제 딱 콩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조식과 조비의 이제 관계를.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볶아대냐 이 개새끼야. 이런 뜻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즙을 만든다고 그러죠. 너무 울고 싶다. 아, 나를 즙을 만드네. 아, 나 오늘 즙 짜?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콩이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5번의 콩이 나오는 콩시죠, 콩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비가 뜨끔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아, 씨, 맞아. 조식은 생각해보니까 내 형제야. 그걸 생각해본 게 너무 웃기죠. 생각해보니까 내 형제야. 내가 왜 이렇게 얘를 죽이려고 하지? 이거 자체가 너무 비극 아니야? 알았다. 살려줄게.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빼앗은 다음에 변방으로 쳐내고 살려줘요. 그래서 조식은 잘 살았다. 이 임팩트는 근데 아무리 봐도 삼고초려가 웅장해지지 않아요? 조식은 살려줬어. 그 후에 임팩트가 없잖아. 뒤에 스토리에 영향을 안 줬잖아. 삼고초려는 말도 안 되는 영향을 줬어. 제갈량을 얻음으로써 조조가 화병, 안 그래도 두통이 심했는데 두통 심해져서 죽고, 유장 날벼락 터지고, 온갖 역병이 진짜 조그마한 병이었어 사실은. 근데 제갈량을 얻으면서 진짜 역병이 된 거야. 중국 전토가 진짜 막 유비 역병에 다 피해를 입는 상황. 삼고초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병군주. 자, 노편 도구 대 한중 올스타전. 이거 노편 도구는 제가 이제 침착맨 삼국지 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제 유비가 그 황건적의 난을 그 수습을 하고 공으로 그 현령을 받았어. 근데 그 현령이란 자리가 정부에 그때 이제 매관매직을 했던 때인데 뇌물 안 바쳐가지고 공에 비해서 벼슬을 조그만한 걸 받은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씩씩 화가 나 있는 상황에 그때 이제 도구가 뭐냐면 이제 그 감찰관입니다.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도구가 그냥 검사하고 가면 되는데 얘가 그때 당시 이제 매관매직의 시대잖아. 뇌물의 시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해. 그거랑 같은 거야. 세무조사, 먼조사 막 다 쑤셔 막. 근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물어봐. 좋대. 자기 살기 좋대. 근데 이제 건덕지가 없으면은 뇌물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뇌물을 안 줬다고 꼬투리 잡으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 하면서 막 난동 피우고 갈 생각을 안 해. 아예 눌러 살아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침낭을 꺼내서 갑자기 이제 수어지교를 하기 시작해. 도구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열 받죠. 안 그래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벼슬을 조그마한 벼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안 해 개새끼야! 그러면서 대가리를 깨죠. 그래서 지금 대가리를 깨는 장면이에요. 일단 연희에서는 장비가 대가리를 깹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매로 개패.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대인 말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유비가 와서 아씨 적 같네. 장비야 그만해. 얘 어차피 죽이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정부에서 얘 어떻게든지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또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때려치자.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도구한테 너 원래는 너를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살려두는 거야 하면서 그 인장 인수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군수 도장을 이제 걸어놓고 떠납니다. 수배자의 그 신분으로 떠나요. 근데 도피 생활을 그렇게 얼마 안 해. 왜냐하면 그런 시대야. 그냥 흐지부지 되는 시대였어. 그래서 막 처음엔 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큰 일을 해야 되는 유비가 도피 생활하느라 이거 힘들겠는데. 근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 또 생활하더라고. 자, 그리고 한중 올스타전. 유비가 조조 밑에서 맨날 그 밥 빌어 먹고 남은 밥 주워 먹고 짬 주워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제갈량을 얻고 삼고초려로 이제 형주 먹고 익주 먹고 두 주를 먹은 다음에 조조랑 맞짱을 뜨는 거야. 조조가 야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너를 얼마나 아껴가지고 너 힘들 때 내가 다 받아주고 뭐 해주고 뭐 기회도 주고 벼슬도 주고 다 줬는데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유비가 이 간신아 이 역적 새끼야. 내가 그때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는 사실은 역적 새끼야. 황제를 모신다고 하는데 황제는 그냥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사실은 네가 황제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 황제는 한나라 황제여야만 해. 그래서 내가 너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다. 나는 난이 아니야. 저 역적놈을 물리치면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 역적놈만 물리치면은 다시 돌아가겠다. 잘 안 돌아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역적놈이 죽든 안 죽든 죽어도 안 돌아가더라고. 자리를 깔고 그냥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이제 디아블로에서 디아블로 죽이고 보석 박잖아. 조조 죽죠? 보석 얘가 박아. 유비가. 저때 조조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였음.
조조 성격상 군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놈은 살려둘 리가 없어. 근데 이제 조조가 그거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라는 사람은 귀찮음과 호기심이 맨날 충돌을 해서 귀찮음이 이겨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인데, 조조도 이 안에서 인재욕이 있어. 인재욕이. 그리고 위험한 놈은 제거하는 그런 마음 심리가 있겠죠. 충돌을 해. 근데 유비는 인재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갖고 싶은 녀석이었어. 군대로 치면 팬티야. 팬티 같은 놈이. 훔치고 싶어. 훈련소 팬티야. 그래서 자꾸 훔쳐가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안에다 두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기의 그릇을 오판한 거지. 유비 정도는 내가 담아둘 수 있다. 잘 해주면. 그러니까 오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도 오판하고 유비의 능력도 오판한 거야. 유비가 배신의 DNA, 야망이 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조조가 그런 거 여러 번 잘 맞추긴 했지만 인간인 이상 어떻게 그걸 성공률 100%로 맞춥니까? 그래서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를 살려둔 게 큰 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중 올스타전 각자 최고의 장수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조조가 깨져요. 그래서 한중을 유비가 먹어요. 맨날 조조만 만나면 도망다녀. 근데 여기서는 전면전을 꽝 붙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기고 조조가 쇼크. 아, 저 새끼가 저렇게 컸구나. 유비도 소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북산 엔딩이죠. 나 이제 산왕 이겼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전국대회 우승이야 했는데 북산 엔딩. 이릉대전 다 꼬라박고 유비 화병으로 죽죠. 임팩트는 한중 올스타전이죠. 웅장해지죠, 말 그대로. 정군산 전투 대 등산왕 등에. 정군산 전투는 이제 하우연을 이제 황충이 이제 썰어버림으로써 소설 읽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그런 전투입니다. 황충이 연희에서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장사에 있는 장수로 나왔다가 뭐 되게 훌륭한 장수다 묘사만 있고 별거 없었는데 갑자기 갑툭튀한 놈이 악의 대장군인 하우연을 그냥 모가지를 썰어버린다? 지면 졌지 모가지가 썰리는 적은 없었거든? 뭐 장압도 막 지면 그냥 도망을 갔지 죽진 않았는데 하우연 갑자기 나타나서 모가지를 썰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임팩트가 있었고, 등산왕 등에는 제갈량 사후 북벌에 이제 중독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강유라고. 그래서 계속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막 총나라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 이거 북벌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북벌을 해야 총나라가 안전해지고 오히려 북벌이 총나라가 있는 유일한 이유다. 막 계속 공격해. 등해가 계속 막다가 등해 이제 그 종해랑 막 이렇게 연합군이 이렇게 있는데 등해가 돌아가기로 해. 검각에서 강유가 싸우는데 나는 산을 이런 산 있죠, 이런 산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대굴대굴 막 내려가지고 해서 겨우 넘어가지고 진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사도 거의 그냥 막 반절 3분의 1 막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냥 넉마가 됐어. 싸울 힘이 없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고 도착했는데 거기 관을 지키던 장수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여기선 나타날 수가 없어. 어떻게 나타났지? 롤로 치면은 억제기 타워에서 막고 있는데 억제기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상대방 아트록스가. 근데 타워가 다 살아있어. 우리 억제기 타워는 다 살아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거야? 깜짝 놀라잖아. 우리는 미니맵이 있지만 이때 당시 미니맵이 없잖아. 아, 다른 루트로 다 점령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앞에 검각이 다 뚫리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다 조져졌구나. 화들짝 놀라서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 멸망을 해요, 총나라가. 그냥 너덜너덜한 그 병사를 싸우거나 못 싸우더라도 누가 이기라고 했어. 버티고만 있으면 강유가 알아서 검각에서 후퇴를 해가지고 막아줬을 텐데 총나라의 병사 대부분을 강유가 끌고 나갔고 관에서는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면서 쫄아가지고 총나라 멸망합니다. 웅장해지는 거는 저는 정군산 전투라고 봐요. 등산왕 등에는 웅장해지긴 하지만 유혈이 낭자하진 않잖아. 누굴 막 팍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팍 썰은 딱 즉시 웅장해진다. 뭔 촉바야. 촉바 거르고 정군산 전투지. 윗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우를 썰어. 번성 전투에서 관우를 썰어. 임팩트 있잖아. 나 관우가 나왔으면 관우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촉바라서 고른 게 아니고 되게 이름 있는 장수를 썰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군산 전투. 자, 이궁해변. 나 근데 이궁해변을 몰라. 왜 모르는지 알죠? 제갈량 죽으면 끝이에요. 낙봉파의 봉추. 낙봉파의 봉추는 봉추가 이제 그 방통이거든요. 그 이게 지금 정로를 타고 있죠. 침착맨 삼국지에 나와 있는데 유비의 저주받은 말이 있었어요. 유비가 저주받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이 저주는 타고 있는 사람을 죽여. 어떻게 해서든 데스티네이션으로 죽여. 근데 이게 쿨타임이 거의 다 돌았어. 근데 그때 방통의 말이 쓰러져서 유비가 대뜸 넘겨줘. 그래서 이걸 타고 봉추가 낙봉파에서 화살을 맞고 지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궁해변을 잘 모르니까 낙봉파의 봉추로 가겠습니다. 낙봉파의 봉추도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거나 막 가슴이 웅장해지진 않지만 육적 회귤, 육적이 귤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방통 대작전.
이거는 방통이 못생겨가지고 유비가 처음에 푸대접을 합니다. 왜냐면 못생겨서 그냥 단지 이유가 꾀죄죄하고 못생겨서. 그래서 지방 한직으로 보내요. 근데 지방 한직에 보냈던 방통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빡이 쳐가지고 조사를 하러 갔어. 근데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막 주민들의 막 민원이 막 쌓여 있었어. 그래서 야 너 왜 지금 일 처리를 안 하고 있어? 지금 막 주민들이 괴로워하잖아.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동안 밀린 거를 한 번에 처리해버렸어.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 이 정도 되는데 유비가 안 알아줘서 좀 어필을 한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그 지랄하면 목이 따여야 돼요. 시건방지잖아. 인성에 문제가 있잖아. 유비는 넓은 마음으로 방통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당신은 부군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데려가요. 방통 대작전으로 가겠습니다. 황건적의 난. 그러니까 여기 황건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황건당이라고 해야 돼요. 황건당 혁명. 손씨일가와 옥새. 손씨일가가 이제 옥새랑 인연이 있어가지고 가져갔다가 손책이 병사를 빌려야 되는데 병사를 이제 빌리기가 힘드니까 원술한테 옥새를 맡기고 전당포처럼 옥새를 맡기고 병사를 빌려와요. 근데 빌려오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주변을 막 돌면서 그걸 종잣돈으로 가지고 막 불려 병사를. 그리고 이제 옥새는 그냥 원술 줘버리지. 그래서 원술은 그 옥새로 칭제를 했다가 주변 군주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합종군 당하고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꿀물 찾고 죽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황건적의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삼국지를 열게 되는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후세에도 위진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난이 항상 나라 그 말기에 있었단 말이야. 태평천국 운동처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막 민중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변질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변질된 거지 사실. 자, 그래서 황건적의 난. 방망파 전투 대 위원의 반역. 방망파 전투는 이게 이제 그 제갈량이 들어오고 처음 있었던 그 신고식 전투였어요. 근데 이거를 하우돈이라는 명장이 출전을 했는데 그거를 밀어버리는, 아무런 아군의 피해는 진짜 극도로 최소화하고 적의 대군은 그냥 쫙 밀어버린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널 처음 봤을 때 반골의 상이라고 싫어하면 그 같은 번역을 꼭 해줘라. 위원이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사에서 한현 밑에 있다가 평소에 유비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유비님이다. 근데 유비가 딱 봤어. 성 위에 있는 유현 장군을. 그러니까 유비님이 날 보셨어. 막 그러더니 여기 막 하더니 한현의 목을 따버리고 항복해버려. 그리고 유비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제갈량이 갑자기 막아요. 갑툭튀해가지고. 위원은 유비 덕후인데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저자는 배신할 상입니다. 방금도 배신을 했고 상 자체가 DNA가 어쩔 수 없다. 그냥 타고났다. 배신이. 그래서 저 새끼는 받으면 무조건 배신을 할 것이고 진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해만 될 것이다. 저자는 빨리 내쳐야 된다. 아니 겨우겨우 유비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장군 이런 것도 자리도 다 내던지고 한현 목 따가지고 바쳤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애가 딱 온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막 관심도 없던 애가 나 너한테 관심 없거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얘한테 관심 있는데 유비한테 관심 있는데 그래서 유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비가 오케이. 근데 제갈량 그 군사의 말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나 좋다고 온 애를 내치면 누가 나한테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받으니까 위원이 어떻게 써? 이때 위원의 심정을 한번 묘사해보세요. 진짜 개감동일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항복합니다.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보다 제갈량이 갑자기 막 알지도 못한 애가 나가지고 막 얘는 배신할 상이고 DNA가 막 하고 막 집안 거론하면서 패드립하면서 막 하는데 유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시다. 안 그래도 유비 빤데 진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중 올스타전 때 있죠. 앞에 나왔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중 태수가 돼요. 완전 최전방. 조조랑 싸워야 되는 최전방을 믿고 맡긴다는 거야. 근데 유비가 일흥으로 한번 말아먹고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제갈량이 이제 군권을 잡고 이제 유연이 꼴보기 싫은 이제 제갈량 밑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유연 입장에서는 하기 싫다. 근데 어떻게? 유비가 막 당부를 하면서 죽었잖아. 우리 그 한실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도 유연도 들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전에서. 그래 그래도 아마 꼴보기 싫어도 유비님 나란데 내가 그래도 해야지 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계책도 내고 합니다. 자오곡으로도 가고 막 하자 막 이것도 하자. 근데 어떻게 제갈량이 다 쳐내.
그래서 막 열심히 해. 막 그리고 막 유비 사후에 남만 가서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남만 정벌 때도 활약하고 막 위에 북벌할 때도 활약하고 막 혼자 막 보급선 끊기면 다시 이으려고 가가지고 막 다 두드려 패고 구원해주고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야. 유비가 이제 눈에서 사라지니까 충성도 게이지가 조금씩 줄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기름이야 기름. 평상시에 유비라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항상 만땅으로 채워왔는데 주유소가 없어. 기름이 점점 다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유연의 잘못입니까? 유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맞다고 합니다. 임팩트는 유연의 반역 때 감히 날 누가 해치겠는가 했을 때 마대가 내가 너를 벌하겄다 그래서 딱 목을 자른 거. 그래서 저는 유연의 반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종 7금대 화타의 뇌수술 시험. 너 미쳤어? 도끼로 머리를 쪼개야 됩니다. 너 미쳤어? 아니 자 일단 7종 7금부터 갑니다. 남만의 왕 맹획이 난을 일으켰어요. 난이 아니지 사실은. 쳐들어간 거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쳐들어간 거야. 난이 아니야. 나는 원래 소속돼 있던 사람이 불만을 품고 막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이게 막 일어난 거고 이거는 그냥 정당하게 종족 대 종족으로 싸운 거 아니야. 종족전 아니야 종족전. 근데 한 번 쳐들어왔다고 제갈량이 빡이 돌아가지고 이 새끼들을 끝까지 가. 야, 이 새끼들하고는 끝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잡고 놔주고 그래서 7번 잡았다. 7번 놔줘. 그래가지고 이제 승상이 더 이상 보기 할 말도 없고 서로 보면 민망하니까 그냥 알아서 가라고 풀어주고 얼굴도 안 봐. 이렇게 대화도 안 해. 알아서 저쪽으로 가시랍니다. 출구로 나가시랍니다. 그러니까 맹획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7번 졌으면 내가 진짜 100번 싸워도 질 거야. 자, 항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뭐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조조가 두통이 있어서 극심한 두통. 근데 화타는 이제 지금 현 시대까지도 내려오는 이제 명의의 어떤 대표적인 대명사거든요. 이때 당시에 막 관우 막 수술하고 막 외과 수술도 했던 삼국시대 때. 기원 후 3세기 때. 그래가지고 이때는 화타는 소설에서 무조건 다 고치는 명이야. 거의 신성 같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비상식적이잖아. 도끼로 머리를 쪼갠 다음에 뇌를 꺼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근데 독자 입장에서 어떤 줄 알아? 조조 이 새끼 답답하다. 왜 여기서 왜 연병을 해? 대라는 대로 머리 대고 머리 쪼개지지? 이렇게 돼. 사실은 조조가 정상이거든. 그리고 자 화타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의료용 도끼 같아요. 나무꾼용 도끼 같아요. 뇌 작업을 하는데 뇌 수술을 하는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리고 옷도 무슨 평상복 입었어. 균 개 많을 거 아니야. 뇌로 균 들어갈 거 아니야. 뇌를 물리치료하려고 그래. 장작을 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조조가 당연히 말이 나오죠. 너 미쳤어? 그리고 옛날에 그 누구지? 조조 뇌 한번 깔려고 하는 애 있었거든요. 손가락 잘리네 다 나중에. 먼 평인가? 길평이 있었어요. 길평. 그 사건이 있어서 조조가 사람을 못 믿어. 마음의 병이 있었어. 조조는 옛날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갑자기 자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막 오면은 조조는 잠꼬대로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막 광역 공격을 한다. 이런 소문을 냈어.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고 실제로 자고 있는데 그 하인이 와가지고 뭐 누구 손님 오셨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칼 들고 막 광역으로 믹서기를 갈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인이 죽었어. 그래서 그게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 잠꼬대 하니까 조조가 사실은 내가 지어낸 걸세. 그래야지 암살자가 안 올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제 의심이 많았는데 길평의 암살 작전, 먼 작전, 뭐 왕자복과 그 동승의 막 혈서해가지고 막 암살 작전이 엄청 많았다고. 그 마음의 병이 있어.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두통도 있었겠지. 근데 화타라는 의사는 환자의 마음의 병부터 치유를 하고 뇌를 쪼개든 말든 나중에 그 뒤에 쪼개야 되는데 이게 의사야? 이게 의사냐고. 도끼로 머리를 쪼갠다고 하면서 지 머리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는 7종 7금인데 이 만화가 임팩트를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게 표현을 해서 화타의 뇌수술 시험으로 갑니다. 자, 하늘은 왜 주유를 낳으시고 망매지갈. 하늘은 왜 주유를 낳으시고는 뭐냐면은 주유가 제갈량하고 같이 막 합동작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했는데 다 번번이 밀렸어. 그래가지고 주유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주유를 낳으시고 또 제갈량을 낳으셨으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상 2인자 포지션. 삼국지 소설에서. 그래서 주유가 그렇게 막 원통하게 외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망매지갈. 이거는 조조가 이제 가고 있는데 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 앞에 매실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서 가자. 근데 매실이 없었어. 근데 병사들은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그 자기 침으로 버텼어. 그러니까 무한동력이야.
갈증이 나? 야 저기 매실 있다. 침이 고여. 자기 침으로 버텨. 근데 또 갈증이 생겨. 저기 매실 있어. 자기 침. 무한동력 작전으로 갈증을 이겨냈어. 사실 인간한테 물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침의 포텐셜을 믿고 계속 자극을 해서 계속 그것만 순환만 시켜주면은 물 없이도 살 수 있어. 다만 의지박약한 사람들이 물을 마셔서 인간은 꼭 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조가 입증했죠. 조조 이과죠. 조조가 이런 사건이 많았어요. 없는데 있다고 뻥쳐가지고 사람 열받게 해가지고 그 하는 거. 군량 보급관 처형 사건, 잘 때 광역 공격, 이거 매실 사건 많어. 미친놈이야. 이거는 하늘은 왜 주유를 나가실 거죠? 책임질 일에서 지는 쏙 빠짐. 왜 빠지는 줄 알아요? 조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쏙 빠지는 이유. 쟤는 없어도 되지만 나는 꼭 필요해. 이 조직에서. 객관화가 돼 있어.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저 새끼는 없어도 이 조직이 돌아가지만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돌아가지 않아. 알아. 원소의 죽음과 원가의 분열. 원소가 전쟁에서 이제 지고 쓰러졌는데 원상, 원담, 원희가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주가 4개가 있었거든요. 원소가. 유비는 주가 2개였잖아. 형주랑 익주 먹었잖아. 근데 원소는 이때 당시 이미 주를 4개를 먹었어. 주가 이제 크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생산량 단위로 이렇게 막 묶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쳐. 만약에 유비의 2배의 전력이었던 거야. 이런 대권 주자도 실패했어. 급사해서. 근데 그 4개의 주를 갖고 있었는데 4개의 주를 원담, 원희, 원상이 나눠가지고 고간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간은 이제 그 조카예요. 원소 조카. 근데 얘네가 각자 주를 맡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웠어야 되는데 나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 프리포올로. 조조 입장에서는 일망타진하기 좋다. 그런 사건. 좀 웅장해지죠? 안타깝기도 하고. 동남풍. 삼국지 보면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황건적하고 싸울 때 장각, 장량, 장보가 도술에다가 막 뭐 돼지피 뭐 해가지고 부적해가지고 막 사람 막 많이 나오고 막 돌 떨어뜨리고 하면 막 돼지피 뿌리고 막 양피 뿌리고 해가지고 막 그거 제거하고 막 판타지 세계로 막 넘어갈 때가 있어. 가끔씩 뭐 석병팔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동남풍 이것도 막 자기가 막 바람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갈량이 사실은 이 바람 바꾼 거 이때쯤이면 이 지역은 바람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쵸? 외부인이 알 정도면 현지인이 모르겠어? 외부인이 조사해서 알 정도면 현지인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 얘네는 몇십 년 살았는데 여기. 결국은 제갈량이 알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뻥이고 이게 맞아. 주술이 맞아. 현지인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주술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바람을 실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놀란 거야. 샤먼 킹이야. 그러니까 샤먼 킹. 여기서부터 마술이 시작됩니다. 마술 이제 시조예요. 시조.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동남풍이죠. 이건 소설에서 웅장해지죠. 자, 조조의 식량난 해결 묘수. 그럼 배급을 줄이도록 하게. 제군들 군량 담당관이 군량을 획정해서 잠수했다. 이제 이게 이때 원술하고 싸울 때야. 원술이 칭제를 해가지고 황제가 됐어.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주변에 군벌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쳐들어갔어. 조조가 일단 그 제안을 해. 야, 그 어디 태수들 다 모여가지고 얘 치자. 그래가지고 치는데 군량이 부족한 거야. 식량이. 그래가지고 군량 배급관이 와가지고 조조님 이거 식량이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일단 매겨. 일주일치 매겨. 그래가지고 매겼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자네의 처자식은 내가 무조건 평생을 책임지겠네. 그러더니 목을 따. 그러더니 이 군량 담당관이 그동안 횡령을 해가지고 밥을 못 줬다. 애들은 막 한 며칠 굶었거든. 그런 거였어? 빌어먹을 이 개 같은 자식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야? 야, 빌어먹을 막 하면서 해가지고 잠시 동안 하나가 돼. 그때 공격. 잠시 동안 하나가 됐을 때. 그 분노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가족들은 책임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조주전에도 고르는 게 있어요. 군량 담당관이 있는데 목을 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유비나 이런 애들한테 군량을 빌릴 것이냐 고르는 게 있어. 빌리면 되잖아? 안 빌려. 여기서는 조조전이잖아. 조조가 착한 쪽이잖아. 군량 담당관을 자네는 죽었다고 치고 숨어서 살게. 평생을 숨어 살게 만들어. 그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더 잔인해. 벼슬 살고 있던 공무원을 이때 당시 명예가 또 중요한 시대 아니야. 다 내던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밥은 줄 테니까 평생을 숨어 살게. 이렇게 해서 묘수 있었고 관도대전. 관도대전은 과학전쟁이었죠. 서로 막 성이 있잖아. 성을 공략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 앞에 흙을 계속 퍼 날라가지고 성보다 더 높은 곳에 쌓아. 그럼 성 위에가 안에가 보일 거 아니야. 거기서 막 화살 쏴. 그러니까 그 토성을 또 무너뜨리고 또 그 토성 무너지니까 투석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던지고 막 땅굴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막 거기다 막 기름 붓고 막 연병 막 서로 막 엄청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원소가 지고 급사를 해요. 갑자기 스트레스성인지 뭔지. 그러면서 뒤에 이제 뿔뿔이 흩어진 이제 아직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세력이 규합이 안 되니까 그때 조조가 냉큼 들어가가지고 넓은 사주를 다 집어삼키죠. 그래서 이거는 웅장해지는 거는 관도대전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열받는 거, 더 열받는 거는 조조의 식량난 해결 묘수 아닌가. 이건 너무 좀 스케일이 커가지고 오히려 막 다가오진 않아. 신면 매복계, 정욱의 신면 매복계, 신면에서 매복하는 거야. 계속 나와. 정욱은 신면 매복계만 외우면 돼요. 장비의 길막, 이야 미쳤다 이거 그지. 사공, 동기인의 목숨만을 살려주시오. 신하 앞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천자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동승의 조조 암살 미수. 장비의 길막을 이제 그 조조가 유비군을 이제 막 쫓아오면서 그 장판파까지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비가 완전 다 개박살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 길 뒤에 이 다리 뒤에 유비군이 있어. 조금 남은 유비군이. 그를 지키려고 장비가 혼자 딱 다리에 막아선 거야. 이론상으로는 장비가 이겨. 1대1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좁은 다리로 오면은 1대1로 계속 따면 돼. 좁은 길목 맞고. 근데 화살이라는 게 있다. 근데 화살을 쏘지 않았다. 왜 안 썼을까?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 그리고 길목을 막고 있죠. 한 사람이 막고 있어. 좀 비껴가면 되잖아. 옆으로. 이게 옛날 시대에 다리를 지었을 정도면은 이게 깊을까 싶어 나는. 물에 젖기 싫었나? 그리고 막 여기 뒤에서 막 장비가 막 허장성세로 막 병사 많은 것처럼 막 하고 내가 마치 혼자 있는데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칵 물어서 내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그냥 화살 쏘면 되죠. 아무튼 이거 이 폐기에 짓눌려 가지고 장수 중에 한 명이 떨어져서 죽어요. 하!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대가리 찧어가지고 죽어. 아 화살을 다 뺏겼대. 화살을 왜 다 뺏겨? 적벽대전이 나중인데 이때 화살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적벽대전에 많이 만들어놨나 봐. 이때 마침 화살 놓고 왔어. 그래서 화살 그때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래서 화살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제갈량한테 다 뜯기죠. 동승의 조조 암살 미수. 이건 이제 동승이라는 사람이 황제의 이제 장인인데 조조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동파랑 조파랑 붙은 거지. 정치적 싸움이지. 근데 동파가 진 거지. 동파육됐죠. 자, 이거는 장비의 길막이죠. 자, 다음 읍참마속 대 에이맥스는 여포. 읍참마속은 알죠?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그저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병법에 나와 있기로는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마속한테 중요한 요충지를 맡겼는데 마속이 뻘짓을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전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갈량이 점 찍어놓은 후계자였는데 이때 썰리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유가 어때요? 표정이. 이때 조운이겠다. 얘는 조운이고 얘 강유가 어때요? 표정이. 기분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강유가 후계자가 됩니다. 자, 다음 에이맥스는 여포. 보셨어? 하늘이 화친을 결정했어. 원술하고 유비하고 이제 싸우는데 원술이 쳐들어갈 때 여포한테 미리 보냈어. 사신을. 동맹을 맺고 우리가 유비를 칠 때 네가 도와주지 마. 그 대신 내가 뇌물을 줄게.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어. 그래서 유비를 막 공격해서 유비가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때 유비가 이제 소패에 있고 나머지 이제 서주를 이제 여포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나 좀 살려줘 죽겠어. 하는데 여포가 생각해보니까 소패에 먹히면은 자기도 위험한 거야. 근데 유비를 도와주자니 뇌물을 받은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재를 한다고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화창한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게 하늘도 여러분들이 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늘의 뜻을 한번 시험 삼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저쪽 한 100m인가? 100m쯤에 딱 꽂아놔. 자기 방천한 걸. 그래가지고 자기가 활을 쏴가지고 창을 맞춘다고 그래. 그래서 맞추면은 하늘의 뜻인 걸로 알고 여러분들은 그만 싸우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원술군 그 대장이 기령이었는데 어차피 못하는 거야. 저 멀리 있는 거를 활로 쏴가지고 맞춘다? 말이 안 돼. 그것도 원트로? 그래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쐈는데 맞췄네. 기령님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갔어요. 굉장히 혼났겠죠. 그리고 유비는 고맙다고 하고 여포가 활을 더 잘 쐈다. 읍참마속이 웅장해지긴 하는데 너무 좀 총나라 얘기밖에 없네. 반동탁 연합 때 조조 3소 다 모였거든요. 이게 원소, 마등, 조조, 뭐 공룡, 공손찬, 유비, 손견 뭐 다 모였네요. 여기 아주 했는데 여포가 그 뒤에 2인자처럼 있지만 좀 약간 시선이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 삼국지 최초에 처음에 등장하는 대 이벤트예요. 얘네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누가 이길까? 이 반동탁 연합부터 삼국지의 그 몰입력이 쫙 생기기 시작해. 첫 레이드지, 첫 레이드. 조조 3소. 이거는 이제 조조가 이제 져가지고 이제 화용도로 이제 막 왔는데 항상 이래. 도망가다가 이제 막 겨우 도망갔어.
적벽대전 치고 막 겨우 도망가가지고 막 쉬는데 막 갑자기 웃어 도망가다. 그래서 옆에 부하 장수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야. 저 새끼 미쳤나? 왜 졌는데 왜 웃지? 드디어 돌아버렸나? 두통이 심해졌나? 근데 갑자기 웃으면서 이래. 내가 제갈량이라면은 여기다가 복병을 심어놨을 텐데. 참 이 녀석들 제갈량 명성만 자자하고 별거 아니구만. 하자마자 복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잡어. 막 또 장료랑 막 애들이 막 허저랑 막 애들이 막 도망가십시오 주공해가지고 막 겨우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좋은 머리끄댕이 잡고 막 해가지고 조조 도망가. 그래서 겨우 또 머리끄댕이 잡았던 애들이 또 어떻게 또 다시 합류해. 또 와가지고 또 쉬는데 또 막 웃어. 막 웃더니 여기에다가 복병을 심어놨으면은 내가 진짜 얄짤없이 죽었을 텐데 제갈량도 별거 아니구만. 그게 또 장비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복병 말 끝나자마자 나타나. 되게 그 소설적인 그 구성이죠. 또 장료랑 허저가 와가지고 막 도망가십시오. 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놔 안 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 겨우 도망가. 마지막 세 번째 딱 갔는데 이번에 막 두 갈래 길이 나왔어. 한쪽에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고 한쪽은 연기가 없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밥을 지을 때 막 이제 불에다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연기가 막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밥을 먹으니까 연기가 펑펑펑 막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리서 이거 막 연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펑펑펑 나오니까 저쪽 수증기가 나오는 길이 있고 연기가 나오는 길이 있고 연기가 안 나는 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연기가 안 나는 길로 가잖아. 근데 갑자기 조조가 연기가 나는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갈량은 영특해가지고 이거를 트릭쇼를 했다. 트릭쇼를. 저쪽에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저쪽에서 연기 안 해가지고 잡겠다. 이런 거를 내가 파악했다. 그래서 갔는데 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연기 나는 곳에. 이중릭트였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머리끄댕이 막 장료랑 허전은 이미 막 기진맥진했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장비랑 좋은 애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관우한테 이제 도망을 못 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징징대기 시작하죠. 이제 울면서. 근데 이제 관우가 나는 오늘은 공무를 하러 온 관우고 당신을 꼭 잡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조조가 옛날에 관우가 항복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관우가 그때 은혜는 내가 안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가지고 갚았습니다. 더 이상 은혜는 쌤쌤이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목을 따가지고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니 내가 적토마도 줬고 오관육참할 때 장수들 이렇게 목 썰은 것도 그냥 말도 안 했고 막 계속 징징대. 아무튼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조조가 콧물방울 막 터지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비굴하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서 가. 근데 이제 관우가 유비 진영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 왜냐? 관우는 제갈량한테 군령장을 쓰고 나갔거든. 무슨 군령장이냐면 조조를 만났는데 사로잡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목을 내놓겠다. 왜 그렇게 썼냐면 제갈량이 안 보내려고 했어. 왜 안 보내려고 했냐면 조조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조조를 만나더라도 혹여나 살려둘까 두려워서 출전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관우가 그런 게 어딨냐고. 난 무조건 잡아 죽일 거라고. 떼써가지고 그러면 군령장 쓰고 가라고 해서 쓰고 간 거야. 각서 쓰고 간 거지. 그래서 못 잡아왔어. 제갈량이 아니 손에 이렇게 가벼워요. 조조가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대. 근데 조조 병사가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 근데 왜 못 잡아왔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비가 허겁지겁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관우는 죽지 않았고 사실은 제갈량이 조조의 그 별을 보니 점성술을 통해서 조조가 죽을 때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우 말 잘 듣게 이걸 하자. 그러니까 제갈량이 주술에 너무 심취했어. 부두술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이거 부두술에 심취 안 했으면 그냥 다른 애 보냈으면 잡아 죽였을 텐데. 너무 맹신했어. 자, 그러면은 반동탁 연합이죠, 이건. 반동탁 연합. 자, 관우의 사망. 관우가 결국 잡혀서 죽거든요. 위나라 오나라의 연합군 때문에. 고군분투했으나 잡혀 죽었다. 병사 조금만 데리고 막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혀 죽었어. 손부인의 유선납치 시도. 이거 유선납치 시도 이거 뭐였지? 오나라에서 에스코트 할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이거 데려가려다가 걸려가지고 조은이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애는 놓고 가! 애는! 가지고 뭔 개소리야! 엄마랑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부인이 애기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돼! 애는 놓고 가! 너는 보내줄게. 근데 애는 안 돼! 계속 그래가지고 끈덕지게 붙어가지고 유선은 놓고 갔어. 그래서 유선이 이거를 이어받고 근데 유선 맞아? 손부인과의 자식이 유선 맞아? 아니지 않아? 유선은 진작에 머리 내동댕이 쳐졌는데 유선이 자기 자식이 아닌데 데리고 간 거였어. 이거는 관우의 사망이죠. 촉바 거르고 이건 관우의 사망입니다.
자, 16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동탁 연합하고 읍참마속. 반동탁 연합은 와 재밌겠다. 읍참마속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사이다 없어. 막 이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웅장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올스타전, 초반 올스타전, 이 반동탁 연합, 그리고 두 번째 올스타전, 원술 잡으러 갈 때, 세 번째 올스타전, 그 한중 올스타전. 하늘은 주유를 나시고랑 바뀌었어. 뭐야? 황건당 혁명으로 바뀌었어. 실시간으로 바뀌었어. 이거 황건당이 아니죠. 왜 변질됐잖아. 황건적이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처음에 숭고한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갔으면은 황건당이 맞는데 이게 변질돼서 막 민가 약탈하고 막 도적대로 변질됐죠. 이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 아무래도 스케일 면에서 그 삼국지의 시대를 열면서 이게 그 후세에도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된 황건적의 난이 맞지 않나. 정군산 전투 대 방통대작전. 방통대작전은 사실 그냥 그래 밋밋해. 뭐 싸우는 게 없으니까 삼국지 왜 봐? 싸우는 거 보려고 보잖아. 그래서 삼국지 게임의 문관들이 푸대접이야 원래. 삼국지는 그냥 전쟁이야 그냥. 정군산 전투로. 한중 올스타전 서주대학살. 이건 진짜 한중 올스타전이야. 이건 스토리 이게 한중 올스타전 때 완전 고점 찍어 이거 스토리가. 제갈량 편을 외전이라고 치면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토리를 쭉 하면은 여기에서 완전 최고점. 유연의 반역, 관우의 사망. 이거는 관우의 사망이 웅장해지긴 하는데 관우가 이때쯤 되면 좀 약간 꼴배기 싫어져요. 이상하게. 독자 입장에서는 송건한테 막 외교적으로 막 좀 시비 트는 것도 있고 미방 부사인한테 으름장을 놔가지고 지가 좀 꼬이게 만든 것도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이 심리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우 이 새끼가 자꾸 트롤을 하니까 다른 조직원들이 다 이룩해 놓은 형주를 손쉽게 뺏겼다. 좀 꼴배기 싫은 느낌이 들어. 그 수술해서 또 안 아픈 척하는 것도 이상하게 꼴배기 싫더라고 나중에. 그 여기 독화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내는 거지. 독글. 그것도 이상하게 꼴배기 싫어. 안 아프면은 소리만 안 지르고 그냥 수술대에 누워 있든가. 뭐 연병한다고 뭐 오목을 둬. 뭔 바둑이야. 바둑 못 둬요. 이 수술하고 있는데 오목이 한 개야. 낙봉파의 봉추대, 장비의 길막. 장비의 길막이죠. 자, 도끼로 머리를 쪼개야 됩니다. 너 미쳤어? 삼고초려. 이거는 삼고초려인데 진짜 웅장해진 거 삼고초려인데 이게 연출이 너무 웃겨. 표정하고. 그리고 화타 대사 없이 보면은 산신령 같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실제 뇌압이 높을 경우 구멍을 뚫어서 뇌 척수액을 일부 빼내어 뇌가 받는 압력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타는 정확한 진단을 했지만 의료기술과 장비가 따라주지 못했네요. 아니 장비를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는 마련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절 더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화태 뇌수술 실험으로. 자, 삼국지 명장면 월드컵 16강 동남풍 대 조조의 식량난 해결 묘수. 근데 이거는 동남풍이 드라마틱한 것도 있는데 조조의 식량난 해결 묘수도 좀 묘수였어. 되게 조조가 진짜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소설 내에서 계속 심어준 장치 중에 하나. 임팩트가 오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동남풍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 화계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필요한데 동남풍이 아니야. 그래서 동남풍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남풍을 해. 불게 해. 막 그냥 어렴풋이 생각나. 근데 이거는 조조가 원수를 치러 갔을 때 막 그때 막 이게 너무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너무 서주 대효도다. 사악한 새끼다. 자, 8강 반동탁 연합 대 조조의 식량난 해결 묘수. 요거는 초반 반동탁 연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국지 게임 할 때 여기서부터 해. 이거 아니면은 군웅할 거. 황건적 시나리오 없다고 치면은 1, 2에서만 해. 적벽대전은 왜 없냐면은 64강인데 반토막이 났어. 타노스 당했어. 내가 64강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동탁 연합. 자, 위원회 반역 대 한중 올스타전. 이건 위원회 사연이 있지만 한중 올스타전으로 가야지 않나. 왜냐? 위원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 위원. 없네? 야, 이러니까 배신해, 안 해? 황충까지 넣어준 거 봐. 아니, 이쯤에 위원 넣어줘도 되잖아, 여기에. 열받네. 자, 정군산 전투 대 황건적의 난. 근데 이게 취지가 난이라고, 이게 실제로 막 거기 그 영향을 다 줬대잖아. 최초의 막 공산 운동이래. 내가 막 힘든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나도 인간이고 쟤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 못 살겠지? 얘 장각이 계속 그 교리를 설파한 게 이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이다. 다 소중한 인간이다. 감동을 한 거야. 나는 개천민인 줄 알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자존감 뿜뿜. 어찌 이 장각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가한테 다 붙는 거지. 공짜로 치료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또 어디서 났어요? 말 안 해. 음식도 나눠주고. 이거는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뒤에 변질됐으니까 황건 적당의 혁명난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섞어서. 정군산 전투. 이거 임팩트 센데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임팩트 초반에 이 임팩트가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장비의 길막대 화타의 뇌수술 실험. 이건 뇌수술 실험이죠. 너 미쳤어? 실제로 화타의 그 어떤 뇌 척수액을 일부 빼내어 뇌가 받는 압력을 조절해야 된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대잖아. 나도 조조 뇌 한번 쪼개서 한번 보고 싶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 4강입니다. 한중 올스타전 대 반동탁 연합. 야, 이거 올스타전이네 다. 둘 다. 초기 올스타전 대 한중 올스타전. 근데 반동탁 연합이 더 화려해 사실은. 이 전투의 규모는 한중 올스타전인데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인천연합이야 이거는. 원소 있지, 조조 있지. 그러니까 수장급이 다 왔잖아. 여긴 장수급인데 잘 나가는 장수들인데 여긴 수장급들이 다 모여. 인천연합이야 이거. 그러면은 반동탁 연합이죠. 자, 황건 적당의 혁명난 화타 뇌수술 실험인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하죠 그냥. 황건 적의 유쾌한 혁명. 적도 들어가고 혁명도 들어가고. 황건적의 유쾌한 혁명으로 하죠. 화타의 뇌수술 실험은 황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그 역사적으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황건적의 유쾌한 혁명. 반동탁 연합 대 황건적의 유쾌한 혁명. 이거는 인천연합이냐 주술의 세계를 마음껏 보여준 황건적의 유쾌한 혁명이냐. 근데 황건적은 실제로 게임 내에서 삼국지 게임에서 반영이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하진 나오고 이거는 삼국지 5부터 반영이 됐을 거야. 그제는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반동탁 연합이 맞지 않나, 인천연합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인천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5가 충분히 옛날 아니냐고. 반동탁 연합은 삼국지 1대부터 나온 유서 깊은 시나리오야. 근본이라고 삼국지 게임. 반동탁 연합하고 그 군웅할 거 없으면 안 해. 땅 두세 개씩 갖고 시작하면 뭔 재미야. 자, 랭킹 보겠습니다. 출사표 안 나왔죠. 출사표. 도원결이 장판파의 좋은 조랭이 떡을 들고 있네. 한중 올스타전. 아, 웅장해진다. 동남풍. 장비의 길막. 여백사 살인사건. 황건적의 유쾌한 혁명. 바뀌었어.